자,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요즘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보다 바쁠 민주당의 사선 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을 홍영표 의원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또 최근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홍영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홍영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홍영표 의원과 또 송영길 의원, 또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동시에 출전하면서 중앙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특히 홍영표 의원께서 연일 전국을 돌면서 그 지지세를 넓히고 있던 와중에 그 4.7 재보궐선거까지 그 당대표 선거 운동을 중단하겠다고 이제 밝혔죠. 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의미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당연한 일입니다. 네. 4.7 재보궐 선거는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뭐 대선 전초전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대선 또, 때문에. 네. 또 우리 민주당으로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당대표 선거나 이런 것은 지금 뭐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로 뭐 우리 당대표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4.7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저희들이 그렇죠.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어제도 부산 또 경남에도 4곳이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또 울산에 2곳 뭐해서 지원 유세를 다녀왔습니다. 네. 자, 지원 유세도 다녀오시고 상당히 또 바쁘신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은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그 야권 후보들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좀 이렇게 좀 뒤지는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홍 의원님? 저 위기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 후보들이 지금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부산에 가서 느낀 건데 어제 하루 종일 제가 거리 유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특히 이제 뭐 부산에서는 연일 터져 나오는 그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어떤 정말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의 다양한 어떤 의혹과 뭐 범죄 행위에 가까운 그런 사실들까지 이렇게 드러나면서 부산의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를 저도 느꼈고 부산에 있는 뭐 운동원들도 그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을 좀 저희들이 지나서 좀 반등의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이런 그 위기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된 이 LH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LH 직원의 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는데 차기 당권 주자이신 우리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보고 계신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LH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변명이나 핑계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이 약속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LH 문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번에 좀 전쟁을 한다는 기분으로 하겠다. 그래서
LH에 관련된 지금 3기 신도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2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2만 명을 국가수사본부에서 770명을 동원해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을 찾아내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뭐 앞으로 뭐 시한에 대한 기한 제한이 없이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제도 개선입니다. 하나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투기로 이렇게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거의 재산 몰수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법의 어떤 그 개정이 필요하다면 뭐 헌법까지라도 바꿔서 이번에 꼭 그걸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투기공화국이란 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도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분노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투기꾼들한테 부당 이익들을 환수하고 또 제도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난번 24일 날 국회 본회의에 LH 방지 5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들은 이미 개정을 했고요. 이제 공직자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예를 들어서 개발 예정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 공직자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걸 통과시키고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어떤 신중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논의를 지금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뭐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보겠지만 야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어떻게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가 뭐 LH 문제로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하여튼 그 공직자들의 어떤 투기 이것은 하여튼 전방위로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서 정부 내 또 지자체 내 어떤 투기꾼들을 반드시 밝혀내고 그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홍영표 의원님, 마침 오늘이 그 인천공항의 20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거든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산 그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점에 대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의 서운함은 물론이고 또 인천국제공항의 위상과 좀 연관을 지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인천국제공항 개항 20주년을 정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 화물이 세계 3위이고 국제역에 세계 5위를 기록한 사실 명실상부한 세계적 공항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일상이 회복되면 저는 인천공항이 동북아 교통이나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수도권 인구가 우리 전체 국민의 5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뭐 지방의 소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그 참여정부에서 저희가 세종시를 만들고 187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했을 때 예. 그때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책들이 다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남권 어떤 신공항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거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불가피성이 분명히 있고요. 예. 이제 또 하나는 지금 가덕도 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인천 공항에서 이전되는 수요가 7% 정도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인천공항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천공항 자체로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뭐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인천공항이 참여를 하는 게 있나 봐요. 지금 그런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여뿐만 아니라 경영까지도 그렇습니까?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해야 아마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홍영표 의원께서는 그 재임 중에 그 검찰 개혁을 그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민의 염원인 검찰 개혁은 직을 걸어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셨거든요. 그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새로운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뭐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적 야욕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검찰이 저는 국민들로부터 더 불신을 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저는 착시 효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신기루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쓰셨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신기루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조금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법 정의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정말 조직의 어떤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해야 될 검찰의 어떤 그 검찰 총수가 이렇게 정치에 나서는 것 자체가 스스로 어떤 정치 검찰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검찰을 검찰당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검찰을 검찰당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그것은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저는 윤석열의 어떤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날 거다. 그리고 어떤 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을 자신의 어떤 대권 야욕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조만간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홍 의원께서는 2018년 그 여당 원내대표를 맡아서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또 선거법 개정안 등의 그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 최근 그 결실을 보고 있는 건 뭐 사실이니까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 또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소수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129석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은 이게 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5분의 3이 되어야 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국민들이 당시에 공수처나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70%를 지지했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과거에 잘못된 어떤 인권 유린이라든지 또 그런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의 지지가 높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당시에 그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걸 어떤 정치력으로 저는 돌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네. 또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인권도 더욱 존중되고 국가의 어떤 범죄 대응 역량, 특히 검찰의 어떤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어떤 특권층의 비리를 덮어주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 네네. 의원님. 우리 홍 의원님의 지역구인 이 부평 지역이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이제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이제 마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군부대 이전 사업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주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간에 이제 부평은 자연 녹지의 40%를 군부대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예. 부대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캠프마켓 미군 기지는 올 아마 6월 달이 되면 그 안에 남아 있는 뭐 빵 공장을 비롯한 예. 이런 시설들이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그 제3보급단이라고 이게 지금 한 26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전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5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천시가 합의각서 초안을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가 검토해서 올해 안에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인천시가 체결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본궤도에 바로 오를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전 사업은 또 이전하는 지역에 대해서 또 시설물을 다시 건설을 해야 되고 그 예.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이전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뭔가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논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157 공병부대라고 있습니다. 상곡동 지역에 있는 한 2만 평 되는 부대인데요. 그 옆에 지금 올해 이제 상공역이 개통하게 돼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보행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홍 의원님. 네. 현재 그 인천이 이제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 인천시가 이제 자체 매립지로 영흥도를 확정 발표를 하면서 그 주민 반발이 좀 지금 심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우선은 인천시가 그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 종료시키려면 예. 반드시 자체 매립지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데서 이번 그 영흥도로 인천시가 결정했던 것에 어떤 불가피성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매립지를 영흥도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이 그걸 수용할 만한 어떤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천시가 잘 준비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좀 받아들이는 뭐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나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흥도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지금 이 쓰레기가 많이 뭐 유입이 돼서 생활 자체에 어떤 피해가 가는 이런 식의 어떤 매립지가 아니다 이런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고
또 발생하는 그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친환경적인 어떤 매립지 건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인천시 전체는 앞으로 그 새로운 어떤 쓰레기 정책에 맞게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그것을 재활용을 최대한 높이고, 그래서 직매립 같은 것은 거의 아주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들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본다면 네. 영도 주민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그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보상과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4.7 재보선 때문에도 되게 바쁘신데 여하튼 이 집권 여당의 또 새로운 당 대표에 도전하는 5월에도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홍 의원님.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을 홍영표 의원이었습니다.